카파시 선생님의 새로운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 겁니다. 카파시가 누구예요? 잘 알잖아요. 더 Reference Human 알죠? 뭐라고 한 거야? 더 Reference Human 몰라요? 더 Reference Human? 뭐야 그것도? 나 진짜 몰라. 이미지의 챌린지. 휴먼 베이스 라인? 네. 이미지의 챌린지 뭐냐면은 우리 딥러닝의 시작을 알린 챌린지입니다. 그냥 이미지 뭔지 맞추기 게임이에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최초 모델이 이 이미지의 챌린지에서 우승하면서 시작을 알렸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GPU로 학습한 모델 중에 네. 최초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해 우승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휴먼이 있습니다. 휴먼. 딥러닝 세상에 딱 나오고 2년 차에 구글이 우승하고 3년 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승을 했는데 멜스넷이 우승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휴먼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이 휴먼은 누구냐? 누구냐? 이 휴먼이 안드레 카파스입니다. 안드레가 못한 거 아니야? 이미지 챌린지를 만든 페이페일리 스탠포드 연구소의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짬 처리 당하지 않았을까. 그 휴먼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레퍼런스 휴먼이라고 불렀죠. 더 레퍼런스 휴먼이고요. 딥러닝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고 뭐 그거보다 뭐 유명한 거는 테슬라의 오랫동안 수장이었다는 점. 페일리 교수의 제자였다가 오픈의 창립 멤버였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테슬라 수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유레카 랩스라는 뭐 교육 스타트업인가? 네, 그렇죠. 유튜버시잖아요. 네. 와 67만 명?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양질의 교육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영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딥다이브 인투 LLM. 우리도 딥다이브 같이 한번 따라가죠. 내용은 뭐냐면은 진짜 LLM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LLM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프리트레이닝, SFT, 뭐 RL 하나씩 가죠. 프리트레이닝은 그냥 무작정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냥 외우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글을 그냥 무제한 글 읽기. 그냥 월드 놀리지를 학습하는 느낌인 것 같고 GPT 할 때 P가 프리트레인이잖아요. 그리고 SFT는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 Fine Tuning. 아,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동작해라. 너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어떤 지식을 갖다 머리에다 집어넣고 SFT를 하면서 사회화를 시키는 거죠. 프리트레이닝만 하면은 이제 모델이 뒤에 문장만 완성하는 법만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 SFT부터 사람과 사람의 대화 아니면 사람과 AI 대화 같은 거를 데이터로 이용해서 챗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SFT인 것 같고 그 다음에 RL 저거는 사람이 가이드해주는 매뉴얼 뛰어넘어서 너 한번 잘해봐라 하고 이제 보상을 주면서 지능을 키우는 거죠. 이 단계부터 뭔가 일반성, 제너럴리티를 좀 더 올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좀 더 좋아할 만한 대답을 만들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스스로를 평가하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대답을 만들도록 한다거나. 네, 근데 뭐 제너럴한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요즘의 LLM들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LLM을 만드는 방법,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차근차근 LLM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냐? 어쨌든 글이 있어야지 학습을 하는데 글을 어디서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럼 요즘의 LLM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읽으냐? 일단 프리트레인을 이 세상에서 하는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걸 바닥부터 모델 굽는다 하죠.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이나 뭐 이런 회사들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오픈 AI 크롤러라는 게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막 크롤링을 하는 봇이 있어서 이걸로 모든 글을 다 긁습니다. 오픈AI도 있고 당연히 엔트로픽에도 있어요. 이 클로드 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이 봇들이 자기 웹페이지 와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아 원래도 검색할 때 그 인덱싱 하려고 구글 봇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서치 SEO 하려고 서치 잘 되게 하려고 데이터 끌어가는 봇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막 굳이 막으려면 뭐 robo.txt 이런 거를 맞아요. 편집해서 막는 거였는데 얘들은 이제 아예 학습용을 위해서 크롤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robots.txt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막을 수 있다. 블락 어떻게 블락하냐? 가져가는 거 싫다.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사들이 다 크롤링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저 오픈 AI가 크롤링한 데이터는 우리가 쓸 수는 없죠. 비공개니까. 이 허깅 페이스가 이런 걸 잘 해주잖아요. 허깅 페이스가 다 크롤링한 데이터가 있어요. 더 파인 웹이라는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냐면 15 트릴리언 토큰.
아, 44테라바이트. 저게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 15트릴리언이라는 게 44테라바이트는 진짜 텍스트로만 꽉꽉 눌러 담아서 44테라 한 거죠. 동영상도 아니고 텍스트만 44테라바이트. 그런데 이거면 많은 거냐 하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인류의 지식을 저 44테라바이트에다가 모두 꾹꾹 눌러 놓는 것 자체도 사실 그쵸.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필터링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좋은 데이터만 걸러내서 44테라인데 아무튼 44테라바이트 뭐 무리하면 한 컴퓨터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이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저도 풀체인을 우리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큰 회사들만 하는 거니까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데이터셋을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파인랩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허깅 페이스의 파인랩 포스트 자기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고로 이거는 퍼블리시드가 24년 5월이에요. 1년도 안 된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보면 쭉 내려보면 엄청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재밌는 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크롤링. 얘는 이제 웹에서 크롤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커먼 크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비영리 재단이고요. 2007년부터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쭉 다 크롤링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크롤링한 데이터. 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얘는 400테라바이트예요. 현재.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나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한데 당연히 웹에 공개된 데이터니까 막 써도 되겠지? 라고 예전에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요새 그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가 무슨 뭐 오픈AI 데이터 훔쳤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 진짜 갖다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왜요? 뭐 그렇게 가져가면 데이터 훔쳤다고 하니까 이게 뭐로 휴먼 디스틸레이션 아니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다 블록 포스트 쓰잖아요. 내 데이터 가져가가지고 학습을 쓰는 거 전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겠죠?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네. 넘어서 제발 내 글을 GPT-4가 학습해줬으면 너무 좋지 않나?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내 글을 GPT 말고 딥시크가 학습하면요? 뭐 어때? 뭐 내 주민등록번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좋은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가 잔뜩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블랙리스트 필터링, 나쁜 글, 스팸, 뭐 품질 낮은 사이트 이런 거 다 URL 단계에서 다 필터링해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데이터 크롤링 했으니까 HTML 읽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용들만 텍스트로 추출해 가는 과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쭉 다 돌린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모델을 만들 거다. 그러면 언어 클래시파이어가 봤을 때 영어가 몇 프로 이상 그럼 걔네만 남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국어 지원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 비율을 맞춰서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제거하고 말고 더 많은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필터링 하는 건 이제 이 정도? 엄청 많죠. 이거 말고도 뭐 디더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중복된 거를 없애준다거나 엄청 맞아요. 많아요 사실. 여기 디덥 있습니다. 듀플리케이션 없애는 거. 그래서 이거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습시킬 때도 뭐 1회팍? 2회팍만 학습시키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이퍽 이제는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뭐 비전 때는 막 200회팍, 200K 회팍 막 그냥 데이터 무진장 모자랐으니까. 데이터 모자랐으니까. 근데 사실 이퍽 반복하는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안 해도 되는 게 맞고요. 무한히 읽을 수 있으면 뭐 어때요? 아무튼 저 파이넷 블로그 포스트에 보면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대단하다. 저렇게 데이터 만드는 거 프리트레인 할 데이터 저렇게 만드는구나. 얼핏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LLM을 학습시킬 때 의외로 현타 오는 부분이 이런 데이터 크롤링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모으는 부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AI 엔지니어인데 데이터만 가공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의 현타감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LLM뿐만 아니라 비전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시는 것도 과거에도 항상 그런 많이 들지 않나요? 근데 사실 나도 논문 쓸 때 데이터셋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파싱하고 이랬으니까 그쵸.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하고 이런 거보다 사실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근데 좀 노가다성이 짙잖아요. 항상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한 행위, 노가다성의 행위를 다들 하죠. 그쵸. 대부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소버린 AI라고 해서 딥시크 같은 경우 중국어를 잘한다던가 뭐 우리나라 모델이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더 잘 넣어줘야 될 거고 고민할 게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잔뜩 모았어요. 그 글을 토큰 단위로 잘라야 돼요. 이제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단위로 쭉쭉쭉쭉 자르면 되는데 가장 유명한 토크나이저 틱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글을 한번 써볼까요? 아까 당신 쓴 글 요거 그냥 쭉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칼하고 패스네. 네, 토큰은 인간 이것도 아니네. 인간의 관점
어우. 이거 보면은 보통 띄어쓰기가 그 다음 단어 앞에 있더라고. 예를 보면 시퀀스 이런 거 하나로 다 인식 잘 됐는데 시퀀셜하게 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말일 때 162 토큰을 소모를 하는데 만약에 영어로 바꾼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일단 지금 무슨 토크나이저를 쓰고 있냐면 이거 GPT-4 때 쓰던 토크나이저죠, 이게. 여기 밑에 내리면 GPT-4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자, 영어로 글을 한번 딱 써볼게요. 그럼 76 토큰이거든요. You can think of 이렇게. 진짜 리얼 거의 한 단어씩이다. 네, LLM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글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같은 정보량을 담고 있죠. 한글로 번역된 똑같은 컨텍스트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넣으면 아, 162 토큰이나 두 돼요. 배가 넘네. 왜냐면 지금 우리 생각했을 때는 인간 이런 거 이제 하나의 단어로 취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관점 이런 거 지금 얘네들 이거 다 하나하나 글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게 괜히 옛날 GPT가 한국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고. 어쨌든 LLM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다 토큰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글이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아, 심지어 이거 하나도 아니네요. 토큰 이거 5개나 되네요. 티귿 5인가 보다. 괜히 한국어가 불리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O1으로 바꿔볼래 저기? 요즘 거. 요즘 거 5200K 그러면 이제 좀 줄었네. 101개로. 그러네요. 요즘 거는 조금 줄긴 했네요. 효율적으로 바뀌긴 했다. 어쨌든 LLM 입장에서는 인풋이 이게 인풋이에요. 토큰 단위로 잘려가지고 이게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LLM 입장에서는 받는 데이터는 그냥 쭉 시퀀셜한 글이다. 카파시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자, 토큰 하나하나를 심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글이든지 간에 우리가 010101로 쓸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01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존재 가능한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는 거죠. UTF-8 우리가 뭐 아스키 코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8bit이잖아요, 저게. 256가지의 심볼로 모든 글을 표현을 해서 시퀀셜하게 다다다다다 글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실 UTF-8은 가변 길이라서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뭐 영어 기준으로 256bit이고 GPT-4 같은 경우에는 10만 가지의 토큰이 존재하고 이 모든 글을 저 10만 가지의 토큰의 시퀀셜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뭐 벌써 저기 보면은 C100K 뭐였던 것 같은데? CL100K. 네, 100K. 요즘에 쓰는 게 200K. 200K 20만 가지의 토큰으로 바꿔서 쓴다. 그래서 모델 만들 때 이 토큰이 정해져요. 사실 토크나이즈가 제일 뭔가 여기서 제일 팬시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LLM 학습할 때 제일 휴리스틱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휴리스틱한 게 팬시할 수도 있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지금 뭔가 관여하는 게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관여하는 게 거기밖에 없다는 게 사실 토크나이징도 뭐 학습할 수 없나? 토크나이저도 학습한 거 아니에요? 요거 토크나이징 학습한 거 아니지. 아마 여기서 카파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예문이 있고 그 네. 예문을 가장 잘 토크나이징 하는 분포를 보고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딥러닝 기반의 그런 그런 학습은 토크나이저가 아니죠. 아니고 그냥 맞아요. 그냥 분포만 보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네, 요즘에는 저 토큰에 이렇게 보면 이상한 토큰들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가 토큰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한 이런 스페셜 토큰들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파인 튜닝 딱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이게 뭐지? 싶어 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런 스페셜 토큰의 어떤 존재. 뭐 BOS, EOS 이런 거. EOS부터 시작해서 챗 템플릿이라든 이게 모델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이슈가 많았지 처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거 강의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하면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아무튼 이런 스페셜한 토큰들도 있습니다. 로봇에는 행동 토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에서도 이제 액션 토큰들이 있을 거고 이미지 비전 데이터 들어가면 뭐 이미지 스타트 토큰 있고 그 이미지 토큰들 있고 이미지 패치, 엔드 그쵸. 토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오디오도 그런 거 있을 그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토큰으로 표현하는 게 LLM의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토큰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LLM의 실체는 결국 뉴럴넷이잖아요. 이 뇌를 따라 만든 건데 이 뉴럴넷 딱 모델을 가운데 놓고 인풋 아웃풋이 뭐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에요. 인 아웃 문제는 무조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이 뉴럴넷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뷰, 잉, 싱글 이라는 토큰이 들어가면 뉴럴넷은 뭔 일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는 무슨 토큰이 오면 무슨 단어가 탁 튀어나오면 괜찮지? 이걸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가지의 토큰이 있다면 10만 가지 중에 어떤 토큰이 딱 나왔을 때 제일 괜찮을까?
하면 실제 정답은 포스트였다. 뷰잉 싱글 포스트였다. 4%는 너무 작아 보이긴 한데 뭐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뭐 맞았다 틀렸다 얘기는 없어요. 틀렸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이러 4%지만 여기서 샘플링을 또 하니까 또 기가 막힌 확률로 저거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저 10만 개짜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미지대 할 때는 1000개짜리 클래스 구분했는데 이거 10만 개면은 여기 웨이트가 몇 개겠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GPT-4의 그 히든 피처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만이어도 몇천 곱하기 몇만 곱하기 10만짜리 웨이트가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10만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인아웃이 생각보다. 그냥 다음 단어 예측기. 안에를 한번 슬쩍 볼까요? 실제로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잘 해두신 건데 이제 GPT 같은 거 예시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토큰들이에요. 토큰들이 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How to predict 이렇게 써져 있죠. How to predict 들어가면 다음이 텍스트일 수도 있고 토큰일 수도 있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이 들어갑니다. 가면은 위치 같은 거 정보 곱하기 해서 만들고 이게 그 유명한 QKB죠. 퀄리티 밸류 곱하기 더하기 오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또 곱하기 더하기 엄청 합니다. 그 짓을 n번 반복합니다. 여기 다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아까 얘기하신 게 이거죠. LMED. 지금 이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보캡 사이즈가 10만 개고 뭐 피처가 n개가 나왔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그래서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서 다음 토큰은 뭐가 나와야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LLM 동작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나노 GPT. 이게 이제 파라미터가 8만 개짜리. 근데 우리가 GPT-2가 작은 버전이 있고 큰 버전이 있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175빌리언이었나? 175비죠. 이게 이제 175빌리언짜리 모델 사이즈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만큼 다 곱하기 더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뭐 요즘 모델은 그래도 아마도 저거보단 더 클 테니까. 라마가 405빌리언이 나왔고 딥시크가 780빌리언이었나? 670. 670? 네, 670빌리언. 그래서 저 안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예측기 안에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방금 저희가 봤는데 저게 트랜스포머예요. 결국 토큰 프리딕션 머신이어가지고 네. 모든 걸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그냥 다음 토큰이 뭐냐 때려 맞추는 생각보다 되게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그쵸. 아주 무식하죠. 스케일업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 네, 스케일링만 그냥 키운 거지 사실 방법은 되게 무식하다. 그리고 저 본 구조가 트랜스포머인데 그 중에서도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거 이제 트랜스포머 얘긴 들어가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하고요. 게다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방금 본 게 이제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다. 요즘 LLM은 사실 다 저렇게 생겼다. 디코더 온리가 아닌 트랜스포머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버트나 이런 거 있긴 한데 네. 요즘엔 많이 안 쓰죠. 쓰니까. 안 쓰죠. 그쵸. 뭐 근데 굳이 뭐 물론 그래도 그 뭐 레그 같은 거 할 때 그 문장 같은 거 인베딩 시킬 때는 버트 같은 게 성능이 좋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아는 LLM은 다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카파시 선생님이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 GPT-2를 직접 재현하는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이때도 막 몇 시간짜리 영상. 이거 한 4-5시간 될걸요? 이거 저도 다 안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4-5시간짜리를 이거 이분도 편집해서 올려요? 이분 편집하는데 찍을 때부터 편집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준비를 해서 쫙 다 찍으셔요. 그리고 조금만 편집해요. 자기가 진짜. 편집하려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의 편집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효과나 역시.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역시 교육자다. 이 GPT-2 이거 한번 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GPT-2가 언제 나왔냐면 놀랍지만 이미 19년도에 19년이에요. 무려 5년 전이에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 논문이 17년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17년에 나왔죠. 불과 2년 만에 이제 G2라고 해서 1.5 빌리언이나 되는 걸 내놨고 네. 이때 당시엔 1.5B가 진짜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저자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GPT 페이퍼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이름들이 보이죠?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피계, 그러네. 그리고 일리아 수스커버. 마침 일리아 수스커버 생각해보니까 일리아 수스커버가 아까 우리 이미지넷의 시초인 알렉스넷의 이저자잖아요. 그쵸. 네. 이 논문도 그때 진짜 대단했던 게 결국은 각각 태스크에 따라서 원래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랭귀지 모델 하나가 다 해먹는 거야. 그렇죠.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멀티태스크. 그때부터 이제 뭐 퓨샤 프롬프팅이라든지 범용적인 지능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순간이죠, 사실상. 네, 그래서 GPT-2도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GPT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마 대중분들은 저 GPT-2를 보실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저도 GPT-3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는 GPT-3 때부터 이거 신기하긴 신기한데 잘 된다. 네. 네, GPT-2가 세상에 나올 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펙을 요약을 해보면 1.6빌리언 사이즈, 딥시크 670빌리언인데 지금 보면 너무 작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랭스,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글의 길이, 이것도 1024 토큰밖에 안 됩니다. 1K 토큰 지금 200K잖아. 보통. 지금요? 지금 막 밀리언도 있죠. 그건 이제 밀리언 구글 쪽에 이제 2밀리언 이렇게 있긴 한데 네, 큰 거는 밀리언도 있죠. 일반적으로 API로 많이 쓸 때는 뭐 100K, 200K. 학습이 100빌리언 토큰으로 풀트레인 됐대요. 아까 파인웹 트릴리언 토큰이었잖아요. 10배도 넘는 토큰인데 참고로 저 GPT-2는 100빌리언 토큰으로 풀트레인 된 거다. 이 재현했던 카파시 선생님께서 재현하면서 쓴 포스트가 있거든요. H100 8개 24시간 동안 돌렸더니 빌려서 쓰는 비용 $670, 대충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풀트레인 하면은 GPT-2 학습 됐다. 예, 한 1년 정도 전입니다. 자기가 직접 재현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2019년에 얼마가 들었을까? 19년에 얼마 들었냐면 4만 달러 들었대요. 저거. 지금 재현하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1000달러가 안 되는데 저 때 한 4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이제 이렇게 꼽아 주시더라고요. 이제 GPU가 계속 당연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플롭스당 가격, 그러니까 연산하는 거당 가격이 엄청 싸진 점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양질로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양질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쿠닥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더 최적화가 더 잘 됐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을 짜내기도 한다. 뭐 플래시 어텐션 이런 것들도 저땐 당연히 없었고 다양한 기법들이 없었을 테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H100 8개 빌리는 거 가격, 또 1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일단 국내 업체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앨리스에서 이제 이 GPU를 팔거든요. 한국 기준으로는 앨리스 말고 딴 데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기준으로 보면 GPU 하나 빌리는데 1시간에 4,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8개 24시간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찍히고 선불내면 할인해줘서 대충 60만 원 정도? H100 지금 파니까 4천만 원 쿠팡이 올라와 있던데요? 주문 넣어봐. 그리고 환불하면 되잖아. 해보세요. 근데 요새 GPU 빌리는 가격이 딥시크 이후로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하던데. 아 근데 계속 바뀝니다. 왔다 바뀌어요? 갔다 하는데 항상 빌려서 쓰니까 저는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거 만들어진 베이스 모델 중에 요즘 거 프리체인 해서 나오는 게 베이스 모델이에요. 저희가 써볼 수 있는 거 유명한 거는 라마죠. 보통 저게 모델을 공개할 때 똑같은 빌리언이지만 뭐 그냥 베이스라고 써 있고 하나는 인스트럭터라고 써 있는데, 저 베이스는 이제 프리트레이닝만 한 거고, 그리고 인스트럭터 써 있는 게 이제 SFT랑 잘 돼 있으면 이제 RL까지 해놓은 거인 네. 거죠. 베이스 모델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라서 네. 베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얼라이닝을 하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제 모델을 튜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인스트럭션 된 모델을 또 다시 얼라이닝 하는 게 조금 까다롭나 보더라고요. 안 해보셨나요? 난 안 해봤지. 그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베이스 모델에다가 인스트럭트 튠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인스트럭트 튠을 시켜놓으면 똑똑합니다. 대화하고 막 이런 잘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한국어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인스트럭트 튠 된 애한테는 학습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파인 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CPT, 그게 뭐야? Continuous Pre-train. 베이스 모델에다가 프리트레인을 이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FT를 다시 해야지 그게 잘 되지. 그 인스트럭트 튠에다가 뭔가 지식을 더 넣고 싶으면 망가집니다, 애들이. 그거는 사실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지원 안 하는 모델에다가 이 CPT를 하고 싶은 경우에 못 해요.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이 없는 경우에. 근데 아무튼 라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제일 큰 거 405빌리언 모델 기준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모델이 있어요. 이게 베이스 모델이에요. 파인 튠드가 안 되어 있다. 인스트럭트가 붙어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얘기할 다른 과정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 모델이 아니에요. 이 프리트레인만 딱 되어 있으면 어떠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리 여기 가서 한번 써볼 거예요. 하이퍼볼릭. 네, 여기 하이퍼볼릭에는 우리가 모델을 골라서 바로 테스트를, 오픈된 모델을 다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요. GPU를 렌트할 수도 있고요. 재밌는 거, GPU 서플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 GPU 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아무튼
여기 베이스 모델 있거든요. 라마 3.1에 보면은 405빌리언 베이스 모델이 있고 여기 BF16도 있고 FP8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챗GPT 쓰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요렇게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센텐스를 컴플리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위키 스타일로 쭈루루루 글이 잘 나오죠. 189년에서 280년까지 91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총 6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위서 30권, 촉서 15권 여기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위키 스타일로 학습할 때 봤을 테니까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유비 동생은 물어봐요. 뭐야 포토샵 동생은? 뭐야 이거? 저가 코스프레. 천리와 마트에서 배우는 경영학 크롬 이거 뭐야? 망가졌죠? 이게 이제 프리체인 베이스 모델이에요. 프리체인만 된 베이스 모델. 근데 이게 이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 글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글이 안 끝나요. 베이스 모델은. 그냥 엄청나게 긴 글을 쭉 이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대답을 합니다. 보통. 그냥 여기서 끝!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어쨌든 그런 게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퓨샷, 멀티태스크 러너. 안녕, 헬로, 나비, 버터플라이. 뭐 할까요? 한국, 코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퓨샷, 3샷을 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번역하고 싶은 걸 하나 넣어요. 호랑이? 이런 거. 순 한국말 같은 거. 땡땡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맥스 토큰을 제한해야 돼요. 20만 할까요? 궁금하니까 날려봐요. 호랑이 하니까 타이거가 나왔어요. 어쨌든 번역 태스크가 되었다. 베이스 모델 그냥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1뿐인데 번역 태스크로 일을 만들 수 있어서 이제 퓨샷 프롬프팅을 하면 번역 태스크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센세이셔널 했던 거죠. 번역만을 위해서 학습을 했어야만 했던 시대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베이스 모델만 하더라도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까지 저희가 한번 봤는데 베이스 모델에서 요약을 하면은 토큰 레벨의 인터넷 더큐먼트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글들을 어떤 꿈꾼다, 드림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모델 자체가 어쨌든 파라미터잖아요. 다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쭉 다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 압축 파일 무언가 까먹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을 그냥 압축해 놓은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떻게 써먹냐? 퓨샷 같은 방법을 잘 써먹으면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번역 같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다양한 응용처로 만들 수 있다. 저게 아까 무슨 15 트릴리언 토큰들을 저장하면 뭐 44 테라바이트인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44 테라바이트짜리 토큰들을 글들을 175밀리면은 다운받으면은 어쨌든 1테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1테라도 안 되는 그러면 거죠. 44 테라짜리를 네. 1테라로 줄인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 뭔가 로시안 압축 파일로 본다. 그렇게 봐도 된다. 근데 이런 접근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베이스 모델은 프리체인 쭉 했으니까 포텐이 있어요. 친구가 지식도 많이 있고. 근데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는 이제 추가 교육을 시키면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죠. 그러면 이제 매뉴얼 같은 걸 추가 교육 시키면 이제 걔는 빨리빨리 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다. 그 전 단계까지가 이제 프리체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리체인은 우리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딥시크가 되게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딥시크 V3랑 R1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V3가 프리체인 직접 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0억에 끊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그게 무슨 뭐 라마 같은 거는 뭐 1조가 든다느니 막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회사들이 잘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프리체인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렸고 그럼 프리체인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컨티뉴어스하게 뭐 프리체인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라마에서 더 이어가지고 이제 CPT를 한 것이다. 한국어 데이터에다가 더 하든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국말만 잘하는 언어 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는 별로 무의미한 것 같고, 왜냐면 GPT 뭐 4, 5, 6 얘들이 그것도 배명적으로 잘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프리트레이닝을 특정 도메인에서 더 한다거나, 예를 들어 생물? 바이올로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이 그 사전 지식을 주고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레그 같은 거 써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죠. 결국 프리트레이닝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전 지식을, 사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때 더 효용성이 있을 때가 그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한 내용은 사실 랭귀지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랭귀지 말고 요즘에는 비전도 인풋을 들어가고 오디오도 인아웃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풀체인 아직 해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때 가면은 그거는 얼라이닝, 비전 아웃풋에 대해서 얼라인 시킨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지, 비전 데이터랑 같이 풀체이닝 한다? 비전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라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비전 인풋 인코더. 라마도 LLM 먼저 다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데이터에 뭐 어댑터 달아가지고 얼라이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디오는 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어떤 다른 웍들은 그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바닥부터 프리트레이닝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빅테크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걔네가 알아서 할 거고, 뭐 우리 뭐 소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뭐 특정 도메인에서 더 잘하려고 하면은 그때만 자기들만의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필요할까 하면 제 생각에는 도메인은 저는 잘 모르겠고 오픈 웨이트 모델이 C가 말랐을 때 아무도 오픈을 해주지 않는 세상이 되면, 지금 라마라도 있지 크웬이라도 있죠. 아무도 오픈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프리체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 사실 추론 모델이 나오기 전, 리즈닝 모델이 나오기 전 얘기고,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리즈닝 하는 모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리즈닝 하는 모델을 뭐가 다시 풀트레이닝 할 수 없잖아. 없죠. 이게 뭔가 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알았다. 필요한 경우 알았어요. 뭔데? 이거 리즈닝 모델까지 얘기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리즈닝 모델을 만드는 선수 조건, 프리체인 모델이 충분히 똑똑할 것. 그쵸. 그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몇 개 회사밖에 못 만들잖아요. 지능이 충분히 똑똑한 모델을 갖춰놓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포텐이 있는 친구, 지금은 리즈닝 되는 모델의 어떤 지능 컷 같은 게 딥시크 V3처럼 현존 거의 오픈웨이트 기준 최강 정도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리즈닝 말고 앞으로도 무언가 포텐이 있는 친구만 가능한 어떤 일들이 생길 텐데 그거를 가지기 위해선 풀체인 무조건 할 수 있어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체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슈퍼파이스드 파인 튜닝. 뭐 보통 우리가 인스트럭트 튜닝이라 하죠.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가 없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인스트럭트일 텐데, 베이스에서 요 다음 단계 가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